손으로 하거나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맞아.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줄 수 있는 느낌의 수술이 저는 좋았어요. 아하. 학교 같은 데도 눈만 가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의 인상이 눈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입니다. 오늘은 윤호 성형외과의 이병준 원장님을 모시고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준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의대생 때부터 수술하는 과를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. 저 원래부터 이제 손으로 하거나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. 맞아. 옷 안에 숨겨져 있지만 이병준 원장님 그 어카운트를 따라서 들어가 보십시오. 상체 노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구 조심하세요.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만 의대 공부해서 외우고 이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. 공부에 좀 적성이 안 맞았고 공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좀 잘 나가고 싶었거든요. 잘 나가는 과들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몸으로 때우는 과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. 그렇죠. 선생님 정형외과도 어울렸을 것 같아요. 성격이 정형외과가 맞는 것 같아요. 친한 사람들 보면 저 정형외과 사람들 굉장히 친하고 두 과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었고 근데 정형외과도 참 좋은 과고 한데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. 퇴행성 이런 게 많아서 몸이 아픈 사람보다는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수술이 저는 좋았어요. 모든 원장님들이 환자를 위해 다 노력을 하시는데 늙고 이런 변화 자체를 제가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보다는 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외형적인 거 제가 잘할 수 있겠다는 저도 생각했겠죠. 그러니까 잘할 수 없는 거는 사람이 원래 흥미를 가지기도 힘들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? 결국은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저 분야 가면 나도 만족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성형외과로 오게 됐고 하고 나서 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힘들고 이래도 수술하고 이런 게 즐거운 일이어서 좋아합니다. 수술하는 과들이 가장 뽑고 싶어하는 적합한 조건은 젊고 어린 남자. 공부도 거기다 잘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뽑지 않죠. 그렇죠. 일반적으로. 왜냐면 굉장히 몸으로 하고 노동 강도가 센 과기 때문에 원활하게 굴려가려면 되게 눈치도 빠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의욕도 있고 파이팅 넘치는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. 저는 그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처음에 수술 직후에 100 정도를 만들어 온다면 추후에 고정되는 부분이 한 70 정도는 열려있는 채로 고정이 된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. 뒤트임 효과 있을지 없을지 보려면 이렇게 눈을 만져보세요. 이렇게 만져봐서 뼈보다 어쨌든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뼈 안에서 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졌을 때 가깝다 눈끝과 뼈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는 많이 열기 어렵습니다. 자기 눈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개구리 눈처럼 아니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. 눈이 나와 있으면 조금만 열어도 확 열립니다. 근데 눈이 이렇게 함몰 눈인 경우에는 피부에 굉장히 파묻혀 있죠. 그러니까 열어도 실제로 피부에 다시 파묻힙니다. 뒤트임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이 밑트임입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커지려면 밑트임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분비지방제 배치를 떠나서 노화 과정은 계속 일어나겠죠. 나이 드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. 근데 현 시점에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가장 적합한 거고요. 수술을 해놓으면 쌍꺼풀 예를 들겠습니다. 뭐 우리가 보통 빠르면 10대, 20대 때 쌍꺼풀을 많이 하죠. 그때는 노화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. 그냥 쌍꺼풀을 만들고 예쁜 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보통 그 환자분들이 50에서 60대에 와서 결국 상안검이라는 수술, 쌍꺼풀입니다. 말 그대로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합니다.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부 처진 걸 개선하고 쌍꺼풀의 바깥쪽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다시 합니다. 그러니까 쌍꺼풀을 했어도 결국 노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30년 정도 지나서 또 하게 되는 것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다크나 불룩하고 뭐 지방이 툭 튀어나오고 아래가 꺼지는 부분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겠죠. 이제 한 5, 60대가 되면 그 지방이 다시 처지는 느낌보다는 그때 하지 않았던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하겠죠. 그러면은 그 목적으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안검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피부 처짐이 있다 리프팅을 해주는 거고요. 그러니까 결국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건 결막으로 하던 피부로 하던 무조건 둘 다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고 피부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사이고요. 피부 처짐이 있으면 피부를 잘라내주고 그만큼 리프팅을 해주면 피부의 탄력 아니면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겠죠. 그래서 30대 후반 정도부터는 피부로 하는 걸 고민을 하게 되고요. 4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거의 고민 없이 이제 피부로 하게 되고 내가 지방이 많이 불룩하다. 재배치라는 거는 그냥 지방이 불룩한 걸 옮겨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이 많은 경우는 옮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좀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내가 지금 피부가 처진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아도 볼륨이 빠지면 잔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걸 예상해서 피부를 약간 리프팅을 해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겠죠. 눈은 이렇게 있고요. 여기가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.
지방은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뼈인데 조금 지방이 없기 때문에 꺼집니다. 환자분들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이 울룩불룩한 걸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다크서클이 그리우는 건데 이 울룩불룩한 것 자체도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 수술로서 지방 재배치를 개선한다는 거는 지방을 이쪽으로 옮겨서 튀어나온 애를 가지고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. 평평하게 만들어서 개선이 되는 거고요. 눈 밑이 그냥 피부가 굉장히 얇고 비쳐 보여서 어두침침하게 전반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수술해도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다. 이게 지방 재배치고요. 그늘져가지고 두 개 경계가 지면서 이렇게 굴곡이 지는 거는 수술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. 안 하고 있어 근데. 아니 저는 그냥 살려고요.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? 네. 중국 의사가 막 한 10명씩 와가지고 네. 이제 쌍꺼풀 하는 거 보고 네. 이랬던 그럼 때인데 장난 아니에요. 우리 수술하고 네. 있으면 막 뒤에서 막 10명이 에어싸가지고 막 본단 말이야. 처음에는 되게 긴장돼요. 뭔가 내 수술을 네. 원래는 안 보잖아요. 간호사랑 같이 그렇죠. 조용히 수술하는 거니까 네. 전문가 의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처음에 막 손도 막 덜덜 떨리는 거고 땀이 나고 막 그러고 수술을 아무튼 힘들게 했는데 네. 오후에 끝나고 막 상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네. 그 의사가 상담을 네. 받았어? 수술을 열심히 보더니 자기 조언을 좀 해달라고. 아니 네.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잖아요. 은근히 있어. 그렇죠, 그렇죠. 그 중에 한 명은 절개 눈매 교정하고 네. 2달 차였어요. 근데 이미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자기가 알고 인식했구나. 3개월을 네. 보통 기다립니다. 그렇지. 모든 의사들 기다려요. 자기도 그걸 알 거 아니야. 어, 자기도 의사니까. 알죠.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올 일이 없고 내가 온 김에 아웃라인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전 10명 중에 좀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나온다고 제가 생각하는 비율은 한 2명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아웃라인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. 이제 아웃라인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인아웃라인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쌍꺼풀을 잡아보면 잘 어울릴지 어떤 변화가 나올지 환자분한테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고 결과 예측이 바로 가능합니다. 여자분들이 만 16세, 남자분들이 만 18세 정도를 봅니다. 중3 졸업하면서 오거나 빠르면 중2 겨울방학 이럴 때 오고 아니면 이제 뭐 수능 마치고 고3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중학교 학생쯤 되면 앞트임의 비절개 쌍꺼풀 이 정도는 부담 없이 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쌍태나 쌍액을 2, 3년씩 막 쓰고 이럽니다. 자기는 이제 또렷한 눈, 예쁜 눈을 갖고 싶은데 수술을 하긴 또 무섭고 근데 편집해가지고. 그게 안 좋죠. 이렇게 쌍태 쌍액 쓸 거면 메모리라도 지금 잡아주라고 1년 이상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접착제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처럼 피부가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실제 늘어납니다. 그게 수술에서의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작용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수술하는데 솔직히 10분 15분이면 하지 않습니까? 더 이상 눈에 자극을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쌍태나 쌍액 썼는데 쌍꺼풀이 잘 나온다 이런 경우는 잘 잡힙니다. 비절개 해도 착착 나오고요. 쌍태나 쌍액 썼는데 한 번만 썼는데 막 일주일씩 쌍꺼풀이 간다 이런 경우 아주 좋죠. 아주 비절개하기 최적의 조건이고 내가 이렇게 뭐 눈이 주름이 굉장히 평소에 많이 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피부가 처져서 생긴 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눈 자체가 뭐 지방이 좀 없거나 눈 위에 주름이 여러 겹이 지거나 내가 뭐 부었을 때 위에 겹주름이 진다거나 이런 분들은 주름이 잘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비절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죠.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눈과 눈 사이가 좁아서 굉장히 막 두툼한 느낌이 든다. 눈이 굉장히 함몰이다. 눈이 함몰이면 결국 피부가 막 쏟아져서 눈을 덮어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. 자기 눈이 되게 무겁고 답답해 보인다. 이런 경우는 비절개가 잘 안 잡힐 가능성이 많죠. 수술은 절개냐 비절개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면 되고요. 비절개가 뭐 두꺼운 느낌이나 피부가 처진 거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비절개 방법 중에 부분절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부분절개는 절대 절개가 아닙니다. 지방을 빼주는 겁니다. 반대쪽에 있는 눈이 참 예뻐서 거기다가 쌍꺼풀을 맞추고 싶으면 양쪽 다 수술을 해서 거기다 맞추시면 되고요. 왜냐면 수술하면 어쨌든 자연 쌍꺼풀 느낌보다는 좀 더 강해지고 비절개로 정말 없는 쪽만 살짝 잡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. 근데 절개 같은 경우는 양쪽을 같이 해서 대칭을 만들어주면 좋죠. 똑같은 높이여도 깊이에 따라서 쌍꺼풀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. 깊이 조절의 목적으로도 수술을 결국은 해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. 쌍꺼풀은 피부의 문제고요.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눈 뜨는 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. 그래서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안검하수 눈 졸려 보여서 이렇게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는 느낌이고요. 눈매 교정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눈은 이렇게 눈이 커져서 동그랗게 눈동자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. 환자분이 내가 눈을 못 떠서 눈이 작은 건지 아니면 쌍꺼풀이 없어서 피부가 덮여서 눈은 작은 건지 환자분들은 잘 모릅니다.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던 없던 간에 눈을 못 뜹니다. 굉장히 졸려 보여요. 근데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쌍꺼풀을 얇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쌍꺼풀을 만들었는데 내가 눈이 굉장히 커 보인다면 눈 뜨는 힘이 괜찮을 가능성이
가능성이 많습니다. 학교 같은 데서 눈만 가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?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상이 눈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눈이 어떻게 보면 얼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변화로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눈 성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행복하세요. 바이.